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그 33차 시 시작합니다. 네, 11주차 마지막 차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각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올팩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길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올팩션은 먼저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sense of smell이고요. complex process that involves the detection of chemical molecules in the air and the transmission of sensory information to the brain.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감각이든 거의 똑같죠. 자, 첫 번째 올팩토리 에피텔리움. 에피텔리움이라고 하면 상피라고 해서 여러분들 피부에도 있고 제일 위층에 있는 표층을 얘기합니다. 에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후각상피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olfaction begins in the olfactory epithelium, a specialized tissue, 특수 조직인데요. located high in the nasal cavity, nasal cavity의 전방에 그리고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 앞쪽에 있는 벌집뼈라고 불리는 ethmoid bone, ethmoid bone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는 nasal cavity 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The olfactory epithelium contains several types of cells에서 먼저 olfactory receptor neur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primary sensory cell들이죠. primary olfactory sensory cell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responsible for detecting odorants. odorant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냄새가 나는 물질이죠. 냄새가 나는 물질인데 이것에 이제 실제 종류, 존재 자체는 chemical compound나 chemical molecule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olfactory receptor neuron은 specialized receptor protein on the surface 표면에 이제 specialized receptor protein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odorant molecule들이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supporting cells들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olfactory receptor neuron들을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 이제 basal cell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팩토리 리셉터 뉴런은 역시 헤어-like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리셉터들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뮤커스 레이어 점막상에다가 실리아라고 불리는 헤어-like 스트럭처를 뻗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오도런트 몰리큘들에 대한 케미컬들이 이제 뮤코스 레이어에서 녹아가지고 이런 리셉터 프로틴에 바인딩을 하게 되고 이런 리셉터 프로틴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리액션을 일으켜가지고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만들어내서 이제 정보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올팩토리 벌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벌브는 실제로는 크레니얼 캐버티 내에 있는 에스모이드 본의 크리브리폰 플레이트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마지막에 있는 올팩토리 너브들이 나오는 곤봉 모양으로 생겨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electrical signal generated by the olfactory receptor neuron are transmitted along the axons of the neurons of the olfactory bulb 해서 올팩토리 벌브 쪽으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뉴런들의 그러니까 액선을 따라서 이제 전도가 되는 거고요. base of the brain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프론탈 로브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anterior cranial base 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네, the olfactory bulb contains cluster of neurons called glomeruli, where the axons of the olfactory receptor neuron synapse with the dendrites of the second-order neurons of called mitral cells and tufted cells. 네, 여기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second-order neuro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이 경우에는 이제 sensory pathway라든가 아니면 ascending pathway에서 쓰는 말이 되는데 첫 번째에 이제 리셉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 첫 번째 뉴런, 첫 번째 뉴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뉴런에 해당되는 것을 세컨 오더 뉴런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면 역시 이제 신경계보학의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배우셔야 되는데 뭐 이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후각이라든가 이런 스페셜 센스 자체는 그 일반 감각에 해당되는 사실 이제 일반 감각에 보통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텍타일 센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주로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일반 감각들의 어센딩 패스웨이 혹은 디센딩 패스웨이에 아주 그 전형적인 라우트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매우 재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분들께서는 뭐 그 꼭 저의 강의가 아니더라도 찾아보신다거나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olfactory bulb에는 within the glomeruli synaptic connections between the olfactory receptor neuron and the mitral or tufted cell allows for the processing and integration of the olfactory information 해서 이제 mitral cell과 tufted cell들 들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올팩토리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주로는 CNS 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 경로, 신호가 가고 있는 그 경로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꼭 뭐 CNS가 아니더라도 가끔씩 사용됩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그 시각의 경우에서 말씀드렸었을 때 시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앞틱 너브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앞틱 트랙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올팩토리도 트랙이 있는데 올팩토리 벌브로부터 올팩토리 인포메이션이 올팩토리 트랙을 따라서 이제 전도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a bundle of nerve fibers that extends from the olfactory bulb to various regions of the brain에서 브레인의 여러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은 후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시 감각이랄까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그 우리 뇌에서 주로 그 세레브럴 콜텍스 같은 상위 혹은 이제 그 진화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진화가 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 쪽에 주로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The olfactory tract carries sensory information to higher brain centers involved in olfactory perception, memory, and emotional processing.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올팩토리 트랙이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이제 하이어 브레인 센터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올팩토리 퍼셉션이라고 하는 이제 냄새를 맡는 것 외에도 기억이라든가 혹은 감정, 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 그 물론 뭐 시각이나 청각 같은 경우도 불쾌한 감정을 유발한다거나 기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겠지만 이 올팩토리 센세이션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곳, 이게 이제 뭐그 변연계라고도 부르는 림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 이것이 이제 기억이라든가 혹은 감정을 프로세싱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후각의 경우 좀 특별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트럴 올팩토리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올팩토리 인포메이션이 올팩토리 벌브로부터 여러 군데로 가게 되는데 올팩토리 콜텍스라고 하는 곳으로도 가게 되고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가게 되고 히포캠퍼스라고 해서 해마라고 불리는 부분으로도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클래식한 그 브레인의 여러 가지 파트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해서 변연계라고 불리는 부분 그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팩토리 콜텍스 자체는 템포럴 로브, 귀에 있는 청각, 오디토리 콜텍스하고 비슷하게
템포럴 로브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conscious perception과 interpretation of orders 뭐 이런 것들을 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그달라랑 히포캠퍼스는 감정, 이모션과 메모리 프로세싱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각각 이제 주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꼭 그 아주 디스크리트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각각 이제 감정과 이제 메모리 프로세싱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올팩토리 메모리랑 어소시에이션과 많이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olfactory is a complex sensory process involves that the detection, transmis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hemical signals in the environment. The intricate anatomy of the olfactory system allows us to detect a wide range of odors and perceive them as a distinct sensory experience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마지막에는 큰 의미 없는 정리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statory sensation or taste, 네, 맛이죠. 예, 맛이라고 하는 거 is the perception of different flavors and is mediated by taste buds located on the tongue and in other parts of the oral cavity. 사실 이제 텅에서 주로 느끼게 되고 텅 같은 경우에도 전방 3분의 1이랑 후방 3분의 1에서 이것을 느끼는 신경의 이름이 다르죠. 하지만 어쨌든 네, 그텅 뒤에서나 혹은 입천장 이런 데에서도 약간의 이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죠. 테이스트 버드라고 하는 거, 테이스트 버드는 작은 구조체로서 텅 위에 거나 혹은 소프트 팔레이트 어디입니까? 연국에 혹은 물렁 입천장이라고 해서 하드 팔레이트 경국에 뒤에 있는 거, 그다음 파링스 인두 그리고 이피글라티스 해서 후두 덮개이죠. 후두 덮개에 있는 곳에 있는 그런 곳이 되게 그런 맛들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텅의 뒷부분에 있는 이제 에피글라티스 뒷부분 이거는 이제 텅의 루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텅의 루트 쪽에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 약간의 미래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각각 이 맛을 지배하는 그 뇌신경들의 그 번호, 즉 뇌신경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에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텅 앞에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페이셜 러브라고 불리는 얼굴 신경, 일곱 번째 신경이죠. 일곱 번째 신경에서 맛을 느끼게 되는데 구체적인 그 신경의 이름을 코다 팀퍼니라고 해가지고 고실근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페이셜 러브의 브랜치에 해당되는 신경으로부터 이제 맛을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혀 뒤에 3분의 1 같은 경우는 글로소파린지얼 러브라고 해서 혀 인두 신경이라고 불리는 아홉 번째 뇌신경. 그리고 이제 에피글라티스 등 근처에 루트 오브 텅 근처 쪽에서 맛을 느끼는 것은 이제 베이거스 너브라고 불리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이제 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They are primarily found within the papilla, 이제 텅 위에 있는 파필라죠. which are small projection on the surface of the tongue. 해서 그 tongu이라고 불리는 혀 위에 있는 이 이제 그 혀유두라고 불리죠. 혀유두 위에서 이제 주로 발견이 됩니다. Each taste buds consist of the several types of specialized cell에서 taste receptor 셀들이 있고요. 이 파필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뭐 여러 가지 파필라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네 가지 종류의 파필라가 있어서 펀지폼 파필라라고 불리는 버섯 유두, 그리고 필리폼 파필라라고 불리는 실 유두, 그리고 폴리에이트 파필라라고 불리는 ipse 유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혀의 뒷부분에서 이제 그 혀의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면 서컴발레이트 파필라 혹은 발레이트 파필라라고 해서 꽤 큰 요것은 이제 성곽 유두라고 해서 꼭 마치 그 우리 무슨 성이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성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의 유두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크고 대부분 미래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죠. 이런 곳들이 있는 그 파필라가 있고 이 유두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로 그 형태가 이제 그뭐
젖꼭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유두라고 사실은 부르는데, 우리 몸에 이렇게 파필라라는 유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있죠. 네, 혀 말고 잇몸에도 이제 진지벌 파필라라고 불리는 잇몸 유두도 있고, 그 입천장에도 보면 그 인사이시브 파필라라고 불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테이스트 센세이션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뭐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분을 더 하고 있거나 뭐 컨센서스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위트 단맛을 느끼고, 사워 신맛, 솔티 짠맛, 비터 쓴맛, 그리고 우마미라고 해서 에, 그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이제 아마노아시드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인데, 이거를 우마미라고 불리는 다섯 번째 맛이 있죠. 그리고 뭐 흔히 잘 알려졌다시피 매운맛은 맛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뭐 완전히 정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그 뭐랄까 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 테이스트 4가 나와 있는데요. 테이스트 리셉터 셀 역시 헤어 라이크 스트럭처를 내고 있는데, 이건 보통 실리아라고 부른다기보다는 마이크로빌라이라고 불러서 마치 그 내장에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스몰 오프닝이 있고요. 여기들이 이제 그 텅의 표면에 나와 있죠. 나와 있게 되고, 테이스트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들이 이제 살라이바라고 하는 것은 타액이죠. 침샘에 의해서 이제 녹아서 이제 침에 의해서 녹아서 이 테이스트 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리셉터 셀에 의해서 그것을 감지하게 돼 있죠. 거스테이터리 너브라고 불리는 것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크레니얼 너브의 7번, 9번, 그리고 10번에 해당되는 페이셜 너브, 그리고 글로소파린지얼 너브,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 그 세 가지에 해당되겠고요. 그러니까 거스테이터리 너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딱히 존재하는 그런 그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너브들을 전체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맛을 일으키는 테이스턴트가 이런 리셉터 프로틴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역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만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 거스테이터리 너브들에 해당되는 7, 9, 10번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브레인스템에 있는 그 브레인스템에 있는 누클레우스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클레우스의 이름이 솔리터리 누클레우스가 되는데요. 그 밑에 Central Gustatory Pathway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Gustatory Pathway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그 Taste inflammation from the gustatory nerve is related to several regions of the brainstem. 여러 군데 사실을 가게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solitary track이라고 불리는 곳, nucleus of solitary track, 이게 바로 solitary nucleus입니다. 에 해당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igher brain center로 가게 되면 taste perception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살라머스라든가 그다음에 브레인에 있는 거스테이터리 콜텍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말들은 역시 그냥 정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텍타일 센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로 하고, 프로프리오셉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roprioception refers to the sense of body position.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세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디 포지션이라든가 바디가 움직이고 있다든가 스페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퀄리브리오셉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이제 로케이션과 우리 바디, 그리고 바디 전체가 아니고 우리 바디의 파트, 예를 들어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고 있을 때 그 팔이나 다리가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퀄리브리오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헤드, 특히 그 안에 이제 미들 이어가 되겠죠, 그죠? 미들 이어가 아니고 이너 이어의 그 위치를 하고 있는 그 전정기관에서 생기는 일들을 거기서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에 의해서 된 거니까 사실은 손, 발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을 움직이는 것들을 거기서 캐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의 다른 그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실 헤드라고 하는 것이 신체의 다른 부분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움직일 때는 당연히 거기서 셉션을 그 센서리 센세이션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움직일 때 라도 손가락을 움직일 때 뭐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움직일 때 뭘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꼭 눈으로 봐야지 아는 건 아니죠. 그렇게 눈으로 봐야지 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알 수 있는 것이죠. It allows to perceive the location movement of our body without relying on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vision 눈으로 꼭 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proprioceptive information 사실 그래서 이런 proprio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오감 뭐죠? 근데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전통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sixth sense라고 하는 것은 육감인데 그 육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주차 수업을 시작할 때 감각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보라고 이렇게 챗GPT에게 물어봤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육감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감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육감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하지만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클래식하게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했었던 어떤 그런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프로셉티브 인포메이션은 스페셜라이즈드 리셉터를 통해서 인지되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냐? 머슬, 텐던, 조인트 그리고 other structures throughout the body에서 우리 몸의 여러 군데에 사실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프리오셉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텍타일 센스하고 같이 우리 몸 전반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너럴 센세이션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이퀄리브리오셉션이라고 하는 평형 감각들은 실제로는 스페셜 센세이션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는 근방추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 것들인데요. 요것은 이제 스켈레탈 머슬 뭐죠?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하는 것은 수위 근육,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요것은 이제 머슬의 랭스하고 스트레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설명했었던 그 근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생각해 보면 스켈레탈 머슬 말고도 스무드 머슬하고 그다음 카디악 머슬들이 있는데 이런 머슬들은 수축이 많이 됐는지 안 돼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죠. 그에 비해서 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근육들은 이 근육을 어느 정도 수축했는지 대략 저희가 인지하고 있죠.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런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그 정보를 저희의 그 세레브럴 콜텍스라든가 그 외 다른 부분들에게 뿌리고 있는 겁니다. 늘 뿌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세한 설명들은 읽어보시고 그 밑에 있는 골지 텐던 올간이라고 하는 것은 텐던 속에 있습니다. 이 텐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켈레탈 머슬의 텐던을 의미하는 것들인데 주로 본 근처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오리진하고 인설션에 보통 이런 텐던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텐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텐던 내에는 머슬 스핀들 말고 골지 텐던 오르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텐션이라든가 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컨트랙션, 머슬은 그 작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랙션, 수축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스트레칭, 이건 신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적 그 용어로 봤을 때 플렉션, 익스텐션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과도하게 늘어지거나 혹은 수축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조인트 리셉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조인트 리셉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조인트, 이때 말하는 조인트는 당연히 움직이는 조인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조인트에는 캡슐이랑 리가먼트가 있죠. 리가먼트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텐던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는 프라이머리리 하게는 머슬과 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인데, 비해서 리가먼트는 본과 본 사이에 주로 일어나는 것이, 물론 다른 예외들이 좀 존재합니다만 그렇게 보면 되는데, 역시 이게 이제 조인트의 포지션이나 무브먼트나 조인트에서 느끼는 프레셔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쓰이는 조인트 리셉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테니어스 리셉터라고 해서 이제 스킨이라든가 이런 데 위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설명들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센트럴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프로프로셉티브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이제 센서리 너브 파이브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어센딩 패스웨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스켈레톤 머슬의 운동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